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는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보험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지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제가 실제로 또 촬영 오면서 제 뒷차를 뒤에 있는 차가 또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차도 박을 뻔했는데 이제 약간 거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또 느꼈죠. 아, 저분들이 보험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잘 되새기면서 오늘 운전자 보험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규 전문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암보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치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뭐 관심이 없으신 시청자분도 계셨는데, 요즘에는 너무 드라마나 TV 속에서도 많은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치매는 어떤 증상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괜찮은 암보험인지 오늘 방송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좋은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규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 암보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굉장히 많이 흔히들 알고 계시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구상이 있고 그리고 보장받는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한 범위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으로 또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 자체가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바로 질병인 암입니다. 일단 통계를 보시면은 발병률 또한 국민의 약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발병률로 나타나 있는데 이만큼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많은 질병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남성으로 따지면 한 5명 정도, 여성으로 따지면은 2명 정도, 약 2명에 3명 정도 이렇게 3명 중 1명꼴로 암에 발병되고 있는 좀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 바로 암이다. 라고 좀 정의를 먼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 중에서는 5명에서 2명이,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이 걸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암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국민의 약 3분의 1이 걸릴 수 있는 발병률이 아주 높은 게 바로 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남녀에 따라서도 이 통계 수치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암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암, 그리고 뇌암, 혈액암, 뼈암이라고 하는 백혈병, 이 고액암이 있고요. 그리고 각기용제라고 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유사암 종류도 있고, 그리고 유방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암, 이런 식으로 암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또 이것도 또 남자와 여자로 또 나뉘면은 조금 더 순위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표를 보시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남녀 전체로 따지면 1위가 위암, 2위는 갑상선암, 3위는 폐암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남성으로 따지면 1위는 위암, 2위 폐암, 그리고 여성으로 보면은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이렇게 암에 대해서 굉장히 나눠져 있지만 남자와 여자 성비를 따졌을 때도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보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성별에 따라서 암에 걸리는 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남성분들은 위암과 폐암이 많이 걸리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성별에 맞게끔 암보험 준비를 잘 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교 전문가님,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 치료 방법이 발전돼서 생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예전에는 뭐 1990년대 예전에는 이런 치료 기법 자체가 좀 신기술도 아니고 좀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뭐 약 90% 이상 많이 높아졌고요. 네. 현재는 거의 96%, 7% 이상 생존율 자체가 엄청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위험한 질병이긴 하지만 치료만 열심히 하신다면은 충분히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질병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생존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생존율이 높아져서 치료 비용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요양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암보험 적정 금액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가님,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뭐 막막하기는 매한가지겠죠. 맞아요. 일단은 내가 암이다라는 좀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눈앞이 캄캄하고 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좀 삶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뭐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 약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어려움, 뭐 반복되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체력이 많이 저하되면서 좀 이로 인한 힘든 점이 좀 많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어려움. 여기도 똑같이 지속되는 치료를 통해서 좀 가족들에게 좀 많이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직장 및 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정신력도 좀 많이 악화돼서 스트레스 위반해서 원래는 항암 치료하면서 이런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도 일어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일단은 계속되고 치료가 계속되기 때문에 네. 일단 직장에도 못 나갈 거고요. 그리고 간병인이 없다면 가족분들이 오셔서 간병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여도 그리고 고정 지출도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아마 굉장히 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항암 치료는 굉장히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정화하고 그리고 고정적인 급여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을 미뤄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팠을 때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많이 힘드신 상태로 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암 치료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요. 또 재발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돈이라든가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족분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요양 비용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출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치료 비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다고 하죠. 그렇죠. 일단은 암이라는 자체가 이름 또한 조금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도 굉장히 좀 비싼 네. 질병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치료 비용에 있어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네. 많게는 약 6천만 원까지 그렇군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인데 약간 고액암 조금 큰 비용을 더 드는 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에 7천만 원까지 그리고 8천만 원 이상까지 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분들은 암보험 가입 금액이 한 3천만 원, 여성분들은 한 4천만 원 정도 네.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비용은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분들이 계셨을 때 혹시라도 간병이 오시거나 그리고 네. 일을 못 하시는 경우에 이런 것까지 고정 지출의 비용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뭐 진단비 같은 거, 진단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업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거라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비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7천만 원까지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요양비,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내가 진단금을 적정 금액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준비를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암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암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가족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또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암이란 세포가 모두 갖고 있지만 언제 발병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 네. 모두 세포를 지니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거를 가장 많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가족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모님이 암일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약 2배 네. 이상 나타나자고요. 갑상선암이나 폐암, 남수암 같은 경우는 3배. 그리고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는 유방암은 2배, 위암, 폐암 똑같이 3배인데 갑상선암에 전립선암은 약 4배 이상, 그리고 최근은 9배까지 와. 높게 굉장히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가족력으로 인한 암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초기 증상이나 그리고 이런 암 보험을 준비할 때도 네. 진단금 자체를 약 2배 이상 조금 더 업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모가 암일 경우,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 2배에서 9배 정도 암에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암 진단금을 더 높여서 준비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암보험은 암만 준비되는 보험도 있고요. 네. 종합보험에 암 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암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른 경우는 주계약이 바로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주계약이 따른 사망이나 그리고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암이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남녀 성비처럼 나에게 발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암을 준비를 해놓는다면은 네. 거기에 대한 확률 또한도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표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은 보험사마다 A 그리고 B, C, D사 네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 진단금 일반암 5천만 원, 소외감 2천만 원, 고해감, 재진단암, 표적항암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는 특약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반암의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식기암에 포함되어 있냐 네. 아니냐 요 차이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여성분이라면은 유방암 자체의 경우가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비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던 표정암 치료비 지금 신기술로 나와 있던 이 부분도 같이 준비한다면은 같은 보장으로 중복 보상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사마다 주력 상품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 보장이 크고요.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진단암 보장이 크고요.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 보장이 큽니다. 이렇게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회사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나한테 잘 맞는 회사가 어디일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험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네. 아마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갱신형, 비갱신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물론 암보험도 또한 갱신형, 비갱신형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비갱신형을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암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한 방에 좀 많이 내더라도 좀 오랫동안 보장을 받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비갱신 보험을 추천드리고요. 네. 갱신형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기존에 조금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좀 추가로 업을 시키고 싶다라고 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성비적으로 해서 갱신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갱신보험, 비갱신보험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을 때 조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험료 어떻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이가 적은 분들,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 혹은 암보험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보장을 튼튼히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제가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예전에는 약 한 3, 4년 전만 해도 보장형 상품 자체가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조금 높았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암보험인데 저축성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암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형이나 해지 환급금이 높다라는 걸 포인트로 두지 않고 네.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걸 포인트로 두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만기 환급금이 높다라는 거는 만기시, 즉 해지가 됐을 때 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시기가 됐을 때 그 해지 환급금이 높다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해지를 하게 된다면은 그 후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기 환급금이 높은 상품은 일단은 순수 보장형보다 보험료가 좀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암보험 자체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네. 약간 보험사마다 업계 한도가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총 업계 한도는 약 2억 원 한도로 암보험에 네.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기 때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요. 너무 이 만기 환급금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기 환급금을 좀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보험료를 절감해서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꿀팁이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보험 보장 항목 이제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것도 표를 보면서 바로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떤 보험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자신한테 맞는지 네.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암에 대한 것도 똑같이 일반암 그리고 소외암, 유사암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표를 보시면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두 분야로 제가 비교를 해놨고요.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생명보험사,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생명보험사는 일단 보험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주계약 보장으로 봤을 때 H보험사는 재해장애 그리고 D사는 일반 사망 그리고 D사도 일반 사망, M사는 일반 암, H사는 일반 암 그리고 일반 암에 1,000만 원 의무 가입 이런 식으로 일반 암에 그리고 주계약분이 일반 암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계약분이 사망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약으로 암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해보험사 파란색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이 보험료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도 비슷하게 상해 사망이 주계약분이고 또 암이 주계약분인지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암에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에 대장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네. 이것도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분 플러스 그리고 주로 보장하는 특약들이 모두 다르니까 네. 이 부분도 각자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는 암 생활비다 그리고 암 필요 자금 그리고 수술비 표적 항암 치료비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충분히 추가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네. 비교를 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반암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다르고요. 생명보험사로 준비하냐, 손해보험사로 준비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보장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가입을 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모든 암에 있어서 보장을 잘 받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암보험 굉장히 조금 많이 알고 계시고 흔히 알고 계시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력 상품이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뭐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암을 순수 보장형으로만 준비를 하시고요. 우선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기반에 어느 정도 잘 두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꼼꼼히 비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진단금 크게 가져가고 있는지 본인한테 맞는 암보험 준비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비갱신형, 갱신형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력 상품이 다르니까 보험사별로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치매보험에 대한 인기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데 이승현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우선 치매. 네. 네. 정말로 요즘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방송을 보다 보면 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치매 보험을 권장하고 있고 치매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네. 정말 치매라는 건 가장 무서운 건 악마의 질병이자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네, 자녀부터 해서 배우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이 일들을 다 잊기 시작하면서 네,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 드라마를 봐도 저는 가끔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네. 자식이 네,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정말 겪는다면은 네.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네. 네, 가장 슬플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치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건데 건망증하고 치매랑 좀 구분을 못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건망증과 건망증은 그냥 뭐 잠깐 깜박깜박하는 거고 치매는 정말 심각한 거. 네, 편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인데 네. 가장 많은 게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네. 막 핸드폰하고 통화해야지 하고 손에 쥐고 있는데 찾으시는 시청자분들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들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는다. 근데 이건 쉽게 말해서 좀 건망증. 네, 네. 바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네, 핸드폰을 봤는데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아. 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제가 일단 치매 부분에 대해서 한번 표를 보면서 네. 치매 의심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네.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네, 상실이 있다. 그리고 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네, 그리고 언어 사용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네, 가장 많은 거 물건을 잘못 간수한다. 그리고 네, 중요한 부분인데 성격의 변화가 네, 심하게 오게 되고 네. 자발성으로 하는 것들이 감소한다. 네, 이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네.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면서 치매의 질병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겪는 부분들이 좀 체크해 보신 다음에 여기서 뭐 5가지, 6가지 이상이 된다 하시면은 조금 신경 써서 치매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가지에 해당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또는 부모님이 이 10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꽤 많이 해당된다. 그런 분들은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치매 보험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가 멀게만 느껴져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치매 안 걸릴 거야, 젊어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 수가 많나요? 많이 걸리나요?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지만 암,
뇌, 심장 그리고 수술비 이 부분은 꼭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데 치매는 굳이 안 네. 걸리면은 못 받는 건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표를 보면 네. 이제 성별에 따라도 아까 안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에 따라도 다른데 남자가 29.1%, 네. 그리고 여자가 70.9%, 오. 그리고 65세에서 69세는 7.1%, 70세에서 74세 6.9%.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이제 많아집니다. 네. 75세에서 79세는 21%, 80세에서 84는 26%, 85세 이상은 38%. 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이 치매. 네. 왜냐면은 알츠하이머. 왜냐면 뇌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고 퇴화가 되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어리니까 준비를 안 해. 근데 요즘에는 자식들도 예전에 부모님이 치매 보험을 내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뭐 SNS나 이런 부분에서 치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29.1%인데 여성이 70.9%입니다. 이 두 배가 부분은 넘어요. 남성, 여성 사실 제가 생각하는 네. 기준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수명 자체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명 자체가 5년에서 6년 정도 더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치매 발병률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게 아닐까 하기 때문에 이거 남자는 안 준비해도 돼 이게 아니라 꼭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여성분들이 준비를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여자이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30%인데 여성분들이 무려 70% 넘게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치매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이 치매보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서 오늘 좋은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치매가 예방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치매를 더 빠르게 유발하는 생활 습관도 있을까요? 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거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네. 보시면 뭐야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 저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하는 음주 흡연, 아. 2배가 넘는 수치로 더 많게 그리고 뇌 손상, 이거는 뭐 머리를 다치거나 해서 혈관성 네. 치매가 오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격 변화, 우울증 그리고 고혈압, 당뇨, 당연히 비만. 그러다 보면은 지금 네. 1.8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시청자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난 치매 안 걸려. 하지만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 식습관이나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음주 흡연,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하다 보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줄이고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자기 건강 상태는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운동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이제는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음주를 하시기 시작했더라고요. 어제 상당히 밤에 많은 분들이 술집에 있는 거를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분들도 음주랑 흡연 많이 하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매에 걸리면 이 간병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금전적인 걸 둘째치고 네. 가장 그걸 보는 게 힘들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 부분이지만 계속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치매 환자 수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표를 보면 저희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5분에 1명씩 치매 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50여만 명. 그리고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1,968만 원. 지금 1,968만 원이지만 이건 1년, 2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최소 6시간에서 9시간.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사회적 비용이
10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치매 환자들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치매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게 오늘은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뭐 생활비가 종신토록 나오냐 안 나오냐 내가 진단비에만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 1968만 원이면 적어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돈이 네. 들어가고 적어도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거를 자식들이 다 한다면 왜냐 자식들이 이 치매 발병이 됐을 때는 자식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네, 거의 결혼을 하고 자녀들까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네. 양육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나를 위한 보험이다. 자식들이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 이거는 내 스스로를 위한 보험이다 생각하시고 꼭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때 말씀드린 환급금도 받을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쓸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가 생활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진단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가님이 악마의 질병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한다는 느낌으로 이 치매보험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의무는 아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 저는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용어 자체가 뭐 네. 어쨌든 자동차든 운전자든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같은 용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뜻은 비스무리하지만 그 하는 역할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 실제로 방송 오면서 뒷차 사고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자동차 보험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 난 분이든 아니면 낸 분이든 어쨌든 운전자 보험 있으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보험의 차이입니다. 제가 좀 표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즉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상, 그리고 대물 보상, 자기 차량 손해 보상, 그리고 신체 손해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운전자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기타 비용 손해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그냥 민사적인 부분, 차 사고 났을 때 과실을 매기고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로 넘어갔을 때 원래 필요한 보험인데 네. 형사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고 난 자동차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나고 싶어서 그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수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실수에서 좀 크게 여기는 12가지가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네. 내용들을 바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그리고 철길 건널목 외부 횡단보도 무면허 운전, 그리고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은 요즘 굉장한 이슈죠. 네. 이렇게 등등 이렇게 12가지를 모아놓은 건데 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들이 아니죠. 형사 네.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일들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자, 우리가 뭐 암내 심장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물론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그 진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약간 우리 부적 같은 느낌처럼 보험 준비하면 안 아플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는데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사고 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나마 덜 힘들려고 준비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네. 이런 12대 중과실에 나에게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또는 속도 위반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던 용어가 그대로 나올 텐데 네. 그냥 사고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대물 보상에는 자동차 보험에는 대물과 대인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와 신체 손해가 들어가 있고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나 벌금 그리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사고가 나면 과실을 이제 따지게 되겠죠. 네. 출동 요원들이 와서 출동을 해서 이제 사진 찍고 들어간 다음에 과실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과실이 예를 들어 40이고 상대방이 60이다. 그럼 어쨌든 서로 쌍방이잖아요. 그렇죠. 6대 4인데 네. 그럼 서로 차 고쳐주고 서로 병원 보내고 내 과실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서로 고쳐주는 거죠. 네. 여기서 저는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까 운전자 보험의 내용에서 마지막에 있는 자동차 네. 부상 치료비 위로금이라고 오. 하는 그 특약에서 네. 사고 케이스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최소 네. 10만 원부터 작은 사고가 최고 1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작은 사고 하나당 이렇게 수령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또 운전을 안 해. 네. 근데 운전을 안 하는데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또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대중교통 이용 시 아니면 내가 뭐 동승석에 타 있건 뭐 하던 네. 사고 나면 다 수령할 수 있는 오. 이 특약이 바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라고 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는 내가 형사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형사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12대 중과실이든 뭐든 벌금을 내야 될 때 필요한 네. 부분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그래서 서로 하는 역할이 아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다고 하면 빵꾸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빵꾸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엄연히 다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운전자 보험은 오로지 본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는 나를 위한 본인을 위한 보험 맞는데 이제 네. 사고 났을 때 이제 한번 그 내용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네. 자,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민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종결되겠죠. 물론 사망 사건이긴 하지만 네. 자, 하지만 12대 중과실이나 중상의 일반 사고 시에는 형사 합의가 일단 들어가게 되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감옥도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럴 때 이제 합의를 찾을 때 이 시점, 합의점을 찾을 때와 그리고 내가 이제 감옥을 가냐 마냐 할 때 어쨌든 싸워야 되잖아요. 억울하긴 네. 하지만 그때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네. 벌금으로 제가 이 정도로 선처를 좀 해주세요. 이 정도 벌금 드릴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사고 낼 사람 없잖아요. 실수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내 실수를 커버해 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야 나의 실수를 내가 씻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이라는 역할이 진짜 다르네요. 다릅니다. 이 형사 쪽으로 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보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운전자 보험을 이제 준비하신 분이었거나 아니면 네. 준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실 때 운전자 보험 어쨌든 상해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실 때 상해 특약을 이제 넣고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넣지 않고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의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 플랜은 상해 쪽을 넣지 않은 상태의
실제 운전자만 딱 준비했을 때의 플랜이에요. 자, 플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원이 세팅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운전자 보험의 한도들은 다 맥스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근데 요즘엔 또 3천만 원까지 되는 회사도 몇 군데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아까 1에서 14급 제일 경미한 사고가 14급이에요. 이때 네. 50만 원 나오는 플랜으로 세팅을 한번 해봤고 운전자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스쿨존에서 해당이 안 되는 플랜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스쿨존이 해당이 돼서 3천만 원까지 되는 플랜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운전자 벌금도 500만 원. 그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기존에 있다면 안 넣으셔도 되고 없으시면 운전자 보험에 넣으시는 게 좀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교통상해 후유장애 기본 특약으로 50%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때 네. 2만 3천 원대의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고 오. 심플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은 최소 보험료 10,000원부터다. 오. 라는 부분이니까 치킨보다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네. 이제 배우자까지 나까지 배우자랑 나 두 명에서 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운전자 보험이 아직 없다고 하시면 네. 꼭 준비하셔서 나를 위하는 보험을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비용이 저렴해요. 네, 치킨도 네, 치킨 값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장 금액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그리고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도 1억 원, 뭐 변호사 선임 비용, 뭐 교통사고 후유 장애 이런 부분들까지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도 2만 원 치킨값 정도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 두신 분들도 과연 내가 이렇게 보장 금액을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승현 전문가님,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 네. 이분은 50대 네, 여성 주부분이셨는데 네. 이제 보험료랑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납입을 하고 계신데 네. 이제 지인들한테 가입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까 네. 뭐 방송 시청하시고 연락이 오셔서 뭐 여러 부분에 봤는데 네. 네, 보험료가 일단 18만 8,245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험부터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네. H손보 운전자 20년 날 5,155원. 네. 저렴합니다. 네, S화재 그러게요. 종합보험하고 실비. 네, 근데 92,090원. 네, 근데 74년 납으로 돼 있으셨고, 네, 시생명 정기보험이 27년 납 3만 원, 네. 시생명 종신보험 32년 납 6만 1,000원. 네, 그래서 18만 8,245원. 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50대 주부 여성분, 네, 한 가정에 있으신 네, 분으로 보았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보험료가 적고 많고는 저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18만 8천 원 정도면 적당히 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험을 정확히 네, 네. 들어봤더니 네, 일단 일반 사망이 1억 6천, 네. 네, 질병 사망이 1억 1천,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시작하는 게 1억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암 6천만 원, 네, 유사암이 빠졌습니다. 여성분인데. 그리고 네, 2대 진단, 뇌혈관, 허혈성 네, 없으시고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계만 2천만 원 계셨고 상해 수술비 없으시고 종수술비 300만 원. 네. 네, 질병 수술비도 없으시고 종수술비만 300만 원.
네, 그러니까 치매 지금 제가 그렇게 했는데 치매가 없으셨고, 네, 그리고 골절, 화상, 뭐 일상배상 책임,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18만 8천 원, 네, 많고 적고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일단 보장을 늘려야겠다 해서 여러 네, 회사를 해가지고 알아본 결과 네. 네, 좀 많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이제 또 고민규 전문가님이 또 네,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0대 주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인분들을 통해서 가입을 한 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보험료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장을 살펴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고민규 전문가님 어떻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을까요? 네, 일단은 보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네.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SRG 실비는 21,000원으로 종합보험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싹 부분 해지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M화재 종합보험으로 또 하나를 준비를 했고 M화재 운전자로 기존에 조금 오래전에 운전자를 가입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콜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넣어서 13,000원대 그리고 M생명 안보험 22,000원 총에서 한 13만 1,000원 정도로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다운시켰고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보장도 아마 조금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일단 사망 자체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지해서 주기약분 일반 사망만 1억이 들어가 있고요. 네. 상해 의장이 그대로 그리고 안보험은 5천만 원 여기에서 의사암 1,000만 원을 추가시켰고 기존의 뇌혈관과 혈혈성은 뇌출혈과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만 있었지만 일단은 보장 범위가 조금 더 좁았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 1,000만 원씩 혈관을 넣어드렸고요. 네. 상해 수술비도 100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도 300에서 600으로 업시켜드렸고 질병 수술비도 20만 원 추가한 상태에서 종수술비 또한 300만 원을 업시켜드렸습니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골절 진단비도 50만 원 상향시켜드렸고 표정암 치료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5천만 원 추가시켜드려서 일단은 기존에 내고 계신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갔지만 네. 기존에 받을 수 있던 보장보다 훨씬 두세 배 이상 조금 보장을 업시켜놨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을 하셨고요. 네. 보험료만 본다면은 기존에 18만 8천 원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는 13만 원, 약 5만 6천 원 정도가 조금 세이브가 되셔서 이거를 한 달로만 봤을 때는 크지도 않고 그리고 네. 엄청 작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뭐 20년납, 30년납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좀 큰 금액이라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비 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지금 종류가 많거든요. 혹시 수술비를 준비할 때 네.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수술비는 크게는 뭐 일반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수술비가 나눠져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아마 일반 수술비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종수술비라고 해서 1종부터 5종 현재는 1종부터 7종까지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방송에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용종 플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시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은 종수술에 해당되셔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수술비는 포함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장시켜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수술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플러스 실비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실비 처리 또한 중보로 가능하셔서 조금 더 많은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일반 수술비, 종수술비, 추가적으로 엔대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